네, 우리 충남도지사회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네, 고맙습니다. 활약하고 계시죠? 동작구을 5선 국회의원이신 나경원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홍성 예산의 자랑 큰일꾼 강승규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먼저 황선봉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영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예산군 최재구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홍성의 도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주진아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의장님, 이기론 부의장님과 김태금, 박중수, 이상우, 임종용, 김영진, 심원의 군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당원동지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떨려요. 우리 홍성 군수님 앞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위로는 우리 나경원 원내 대표님, 제 마음속에 영원한 대표님 잘 모시고, 충남은 우리 강승규 도당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산군의 홍성군의 도의원, 군의원님, 또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산 홍성으로 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믿으시죠? 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원원 고모님부터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최원헌 귀하를 홍성군 당원협의회 고문으로 이적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홍성 예산국회의원 강순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강은규 귀하를 홍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임유빈 귀하를 홍성군 당협 홍성읍 협의회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최장서 귀하를 홍성군 당협 광천읍 협의회장으로 위촉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이대우 귀하를 홍성군 당협 장군면 협의회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춘화 귀하를 홍성군 당협 여성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임명장 정지열 귀하를 홍성군 당협 청년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배봉영 귀하를 홍성군 당협 체육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근우 귀하를 홍성군 당협 축산발전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신영식 귀하를 홍성군 당협 홍보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최승천 귀하를 홍성군 당협 사무국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조은수 귀하를 예산군 당협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정님부터 시상 이어갑니다. 표창장 류희정 위사람은 투철한 애당심과 사명감으로 당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25년 12월 17일 홍성 예산국회의원 강순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광묘용.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김순진.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신현용.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최영빈.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김은호.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김동철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김재권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종상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홍지아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산 홍성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사실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뭐 하는 게 많아요. 웬 악법들은 그렇게 많은지 법사위에서 꼼짝 못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법사위는 소위원회도 많이 열려서요, 꼼짝을 못해서 제가 당원 교육을 딱 3군데만 갔습니다. 사실은 요청은 무지무지 많이 받았는데 딱 3군데만 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산 홍성입니다. 제가 예산 홍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죠? 우리 강승규 의원님 저랑 뭐 오랜 인연이에요. 우리 강승규 의원님이 18대 국회의원 하시고 대통령실 갔다가 이제 22대 다시 입성하셨는데,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강승규 의원님은 초선이고 저는 재선일 때 우리가 서울 중구 저는 국회의원이었고 마포 국회의원이셔서 이렇게 바로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고, 두 번째로는 문체위, 상임위가 문체위였는데 문체위에서도 또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인연이고, 또 같이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을 맞추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고요. 작년에 제가 예산 삽교에 와서 밭 하나를 우리 동작 당원 동지들하고 함께 수해복구 했었던 그 기억입니다. 여러분 수해복구는 잘 되셨나요? 참 이렇게 막 세월이 흘렀는데 요새 별로 마음은 안 편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다 말씀드리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아시죠?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우리 이 법안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들을 막고 앞으로 이 법안들 통과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이 헌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고 호소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5대 사법 파괴 악법 그리고 3대 입틀막법을 통과하는 걸 막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거 하여간에 힘든 건 꼭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첫 발자를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여러분, 필리버스터는요, 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또는 이 법안은 찬성하지만 우리가 필리버스터 뜻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해서 의사진행이 더 이상 국회가 더 작동하는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요, 필리버스터 시간에 노래도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소설책도 읽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추미애, 최민희 의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려고 했더니,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61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무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데가 어디라고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지금 대한민국을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빠르게 해체하고 있느냐? 하나는 국가 권력기관을 다 해체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법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또 공무원을 장악하고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애시당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얼마나 마음대로 하냐면, 왜 국회를 또 장악하는 것이 문제냐면, 여러분, 국회를 장악하니까요, 자기들 하고 싶은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켜요. 예산도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서 통과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멋대로 하면, 야, 법 하나 좀 통과돼서 뭐 어때? 예산 하나 통과돼서 뭐 어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은 민주당 마음대로,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너네 예산만큼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예결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정말 진심인 어느 의원님을 배치했다고요? 좀 더 크게 말씀하셔야지. 어느 의원님을 배치했다고요? 그래갖고 갔더니 우리 당 예산도 많이 챙겼지만 예산 홍성 예산을 7천 몇백억 원을 챙겼다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강승규 의원이 가서 싸움하고 정말 현명하게 해서 예산 홍성 예산도 챙기고 우리 예산도 좀 챙기고 했지만 지금 올해 그 예산 챙겨주는 것 말고는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당 국회입니다. 61년 만에 마이크를 끄는 거, 우리 의원들에게는 마이크가 가장 소중합니다. 왜? 우리들의 발언, 우리들의 토론은 바로 그 권한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절반의 뜻,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통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크를 껐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 국민의 절반 목소리는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국회는 마음대로 하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국회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 장악하면 완전 독재가 완성되니까 이걸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 장악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우리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로 국회에서 힘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국회 예전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도 우리가 야당일 때는요, 국회의장도 막 양보했어요. 근데 이들이 국회의장하고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전부 다 둘 다 차지하고 앉아서는 법안을 마구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시작하자마자부터 법안을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국회 법을 아시죠? 국회 선진화법.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물리력을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을 과장해서 해석해갖고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그 저항하고 있다가 빠르는 민주당이 들고 와서 문을 뜯어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재판받은 거 아시죠? 그래갖고 돈 많이 되게 생겼어요.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는 안 떨어졌지만 저는 이거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거 무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단 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의장석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국회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의장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두드리는 의사봉, 제가 뭉둥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의사봉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우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여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런 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대신 날치기 통과가, 의장석 점거하는 거가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이제 날치기 통과가 뭐냐면요, 여러분,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이러고 누르니까 국회는 표결, 다수결이 중요한 거 같아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수결로 하면요, 맨날 저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회는 소수의 의사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만 표결을 하지, 상임위원회 조그맣게 회의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회의장에서는 표결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날치기 통과는 상임위에서 표결하는 게 바로 날치기 통과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동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다음에 19대에는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 게 4년 내내 단 10건, 20대 국회에서는 단 7건이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상임위 표결을 무려 63건을 했어요. 그러더니 22대 와서는 지금 몇 건 한 줄 아십니까? 1년 조금 넘었을 9월 달에 계산해 봤더니요, 180건을 표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맨날 날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치기로 우리가 정권 가졌을 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맨날 특검법에 맨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법안을 무도하게 통과하면서 국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돼버렸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떻게 장악합니까? 공무원이요, 76만 명 휴대폰을 탈탈 털어서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핸드폰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남한테 보여주는 거 좀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거기 뭐 우리 아무리 우리 부인하고 내가 친해도 여기다 부인 욕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보여지는데 좀 그렇죠? 근데 핸드폰을, 공무원들 핸드폰은 다 까겠다. 아,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이거 강제하는 거 아니라는데, 안 내는 사람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공무원 장악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무원을 장악합니다. 자, 검찰은 이미 어떻게 돼버렸어요?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검찰이 그래도 잘하는 게 뭐예요? 뭐 검찰이 수사하는 게 좀 뭐 편향적이야 이런 얘기도 하실 때도 있지만, 검찰이 잘하는 게 뭡니까? 마약 수사, 보이스피싱 이런 건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간첩 수사. 이런 건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마약 청정구에서 갑자기 마약 완전히 무슨 마약 그 동남아로 가는 마약의 기차국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왜 검찰을 해체하느냐? 검찰의 수사권을 뺏고 이 공수처 그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수사기관 만들어서 맨날 특검 끝났는데 또 특검한대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민 피해가 대단한 겁니다. 어제 보세요. 그저께 특검 발표했는데 결국 특검한 게 뭡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밖에 더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특검하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당만 뭐 통일교가 입당을 했네 어쩌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한테도 수천만 원 줬다, 명품 시계 2개 줬다라고 진술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고 하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지금 했던 뭐 특검 해봤자 보세요. 민중기 특검 영장 10건 청구했는데 1개 발부됐어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탈탈 털을 것만큼 국민의힘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 특검 연장하자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갖고 선거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저는 이미 계엄이고 계엄은 내란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내란이냐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 헌법과 법적 판단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제대로 재판받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내란 정당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헌법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니네가 할 거는 특검 연장할 게 아니라 통일교 특검이나 해서 그동안 니들이 뭉갠 수사 똑바로 수사하고 특검이 뭉갠 거 특검해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특검해라 맞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하나하나 바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은 해체하고 특검 공화국이 되었고요. 자, 우리가 사법 파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들 하냐 하면요. 이들이 사법 파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이재명 대통령, 저는 그래요.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범죄자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 다 뒤집어 엎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파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몽땅 무죄만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관련된 기소자들은 몽땅 내라는 유죄를 찍어내라. 이게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그들은 이 계엄미콜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유죄 안 되면 자기네가 이 정권 잡은 정당성이 무너질까봐 내란은 무조건 유죄, 이재명은 몽땅 무죄, 사법부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판사 고르겠어 하는 법이 뭐라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무죄 만들려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냐? 이제는 막 고쳤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판사를 우리가 고를 테니까 그 판사가 재판하게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엔 지규현 판사를 바꿔치려다가 우리가 하도 법사에서 싸우니까 살짝 물러나서 2심부터 할게 그러더니 맨 처음에는 또 법무부 뭐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거 하다가 이것도 또 눈치 보이니까 이제 조금 물러났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민주당이 위헌성을 많이 덜어냈다 하는데 한 번 위헌이면 위헌이고 한 번 독극물이면 독극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 만들자. 그래서 판사들 우리가 골라볼 테니까 그 판사한테 재판 받아볼까? 그랬더니 그건 싫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또 하려는 게 있어요.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들겠답니다. 법 왜곡죄. 이게 뭐냐?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판검사를 처벌. 어떻게 처벌하느냐? 판사가 재판 잘못한 것도 처벌하고 검사가 기소 잘못한 것도 처벌한다면 뭡니까? 이재명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거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마음대로 법관 인사하겠다고 하지, 법 왜곡죄 하겠다고 하지, 대법관은 14명에서 갑자기 26명으로 2배 증원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겠다고 하지. 이거 나라가요 한마디로 입법, 사법, 행정을 몽땅 혼자 갖는 것, 일당이 갖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일당 독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당 독재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예산 홍성은 할 게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뭐 참 좋은 도시였는데 우리 도청 소재지이기도 한데 그래도 자꾸 떠나는 청년들도 있고 여기에 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우리 농촌은 농촌대로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일을 지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돈은 자기들하고 친한 데만 다 갖다 준다. 그 다음 사업도 자기들 편, 민노총 편을 위해서만 한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난 청년들 다시 오려고 하면 여기에 강승규 의원이 이제 세이트리온을 유치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이 투자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세요. 기업이 몽땅 도망가게 생겼어요. 왜? 민주당은 민노총을 위한 정당이지 일반 국민과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민노총과 노총은요, 딱 12%예요. 나머지 근로자들이 88%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일반 근로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52시간 이런 걸로 좋아지셨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그들 마음대로 하면 잘 되는 게 없다. 셀트리온이니까 투자를 하죠. 기업의 법인세 지금 올리죠. 그리고 노란 봉투법으로 이제 하청에 재하청까지 전부 다 원청에다가 요구하게 하죠. 그럼 누가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에 투자 안 하고 대한민국에 일자리 더 안 생기면 우리 청년이 돌아오는 예산 홍성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당 독재 국가가 되면 그들 마음대로 세상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한테 모두 손해나는 세상이 되고 그것은 결국 뭐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애국자냐?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와서 계신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힘과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 아니십니까, 여러분? 강승규 의원 좋아서 오신 것도 좀 있죠? 나경원 의원 보루도 좀 오셨죠? 진짜 말 잘하나 한번 들으러 오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에도 정말 좋은 대한민국 돼야 되고 우리 살기 좋은 홍성 예산 돼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나라가 바로 가는 거야.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힘 보태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맞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국민의 힘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힘은 그동안과의 조금 부족했던 게 진짜 당원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이 아니었다. 이제는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이 좀 존중되는 정당이 돼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강한 자긍심과 더 강한 애국심으로 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자 정하는데 우리 경선하면 당원 70%는 해야 되겠다 했더니 당원 70%하고 여론조사 30% 해야 되겠다 했더니 반대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민심으로 가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원 70%쯤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요새 여론조사가요 들쑥날쑥해요. 여론조사는 역선택도 많습니다.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서 자 오늘 충남도지사 여론조사 국민의힘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저게는 개딸인가 뭔가 있잖아요. 우리는 국딸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사불란하게 역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틀리냐면요.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2대 작년에 선거 끝나고 제가 여론조사 방송국 출구조사에서 마이너스 4.3%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당에서 좀 구박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절치부심 새벽 예배도 2개씩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야 마이너스 4.3%면 그 문 닫고 들어갔는데 제가 몇 프로 이긴 줄 아십니까? 8.2%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무려 편차가 12%나 되는 거예요. 12%.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절반이나 넣어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원 70% 하자니까 뭐가 말이 많아서 일단 뭐 의원들과 뭐 당협위원장들 서베이를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당원 70%가 아니라 당원이 100% 되는 민주당처럼 정말 당원이 100% 되는 그런 당이 만들어져야지 당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당원 70% 낸다 그랬더니 당원들 가입이 막 늘어나서요. 저희가 민주당보다 당원이요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권리당원이 민주당이 많을 때 220만까지 갔습니다. 적을 때가 120만인데요. 우리는 6, 70만 했는데 최근에 물밀듯이 당원이 들어와서 96만 명,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원이 한 100만 명쯤 되면 내년 지방선거 어렵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너무 애국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의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긴 열심히 오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와서 박수는 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만들고 당원 가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히틀러도 정권을 잡을 때는 선거로 잡았습니다. 히틀러가 시작할 때는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히틀러 정권에서 수권법이라는 이유로 1년 만에 번개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독재는 박수로 시작하고 침묵으로 완성된다. 잘못됐다. 이 정부가 이상하다 할 때 말 닫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입 닫고 계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댓글 다시고 한 줄이라도 더 댓글 다시는 것처럼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작은 게 행동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법이 잘못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엄청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공부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머리에 기억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거 딱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도 쓰셔야 되는 겁니다. 환율이 다락같이 올라서 이제 1,500원이에요. 1,500원. 유가는 다 내려가는데 대한민국 유가만 올라가고 있어요. 왜? 환율 때문입니다. 돈을 그렇게 풀어대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또 연말에 또 돈 주대요. 또 돈 준대요. 이렇게 돈을 팍팍 풀었으니 우리 돈 가치는 정말 돈 가치가 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요새 하는 거 보십시오. 일단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튼튼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워낙 미국 경제를 위해서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이는데 아니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려면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똑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북 안보관 똑바로 가져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니 뭐 또 종북주의자다 뭐 북한하고 친하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렇지 대북전단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격 이런 거 사과 받았습니까? 우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과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북한에 사과해야 됩니까? 이런 대통령 우리가 그냥 참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요새는 하도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니까 비판하기도 우리가 입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는 다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 무슨 사건입니까? 여순 사건에서 남로당 토벌하고 양민 구해준 그 대령은 역사를 거꾸로 해서 거꾸로 이제 이 양민을 학살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최근에 환단고기 사건도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 뒤집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다 뒤집어서 헌법, 국가기관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뒤집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뒤집으려고 하니 우리가 이때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렇고 작지만 강한 소리로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된다. 그리고 그 외침의 결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성과,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요 요새 보면 이 지방선거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승리를 근거로 다음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가끔요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 혼자 시장, 나 혼자 군수, 나 혼자 도지사가 있더라고요. 잘못 뽑아놓으면 아니 나 혼자 의원 이런 사람 안 돼요. 강승규 의원처럼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걸립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여러분? 뽑아놓으니까 자기 혼자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 정권 교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드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국회도 없죠. 행정부도 없죠. 사법부도 이미 절반쯤 절로 넘어갔죠. 오로지 남은 것은 이제 지방 권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외침이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저는 국회에서
강수규 의원님과 열심히 또 싸우고 또 우리가 또 챙길 거는 잘 챙기면서 열심히 싸워서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결실 하나하나 맺어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 내에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일단 뽑아놓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워낙 언론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들을 건 듣고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니고 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겠지만 또 그들이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할 거 지적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산 홍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홍성의 압승으로 우리 서울까지 그 바람이 확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예산 홍성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리 홍성 예산 홍성 당원 동지 여러분, 올 한 해도 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우리 홍성 예산 홍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 연설 잘하시죠? 네. 참으로 우리 당의 자산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쟁도 해왔고 당의 여러 가지 정체성도 강화했습니다. 저하고 뭐 나경원 의원이 소개한 것처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홍성 예산까지 오셔서 지금 법사위 등에서 투쟁에 일정이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모두 여러분들께서 굳건히 당을 지켜주시고 이곳 예산홍성이 보수의 성지라고 할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곳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앙당의 현안 그리고 좀 대여투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뉴스를 통해서 보기 싫지만 여전히 여러분께서도 그런 상황을 다 접하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 첨언하는 것으로 중앙당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좀 잠시 설명드린 것으로 법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나경원 대표께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문제입니다. 환율이 1,460원대를 한 달 평균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많은 지금의 그동안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학자들에게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건데 우리 돈의 가치가 그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달러를 사두거나 달러를 기업이 수출을 하더라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달러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많은 그 전문가들, 기업들의 우려가 섞인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요구도 있었지만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중에 매달 그러니까 2,000억 달러 그리고 매년 2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로? 현금으로. 그런 달러가 너무너무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달러가 우리의 국내에 투자하지 못하고 국내에 비치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정부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보유하는 외환의 이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상 상황을 경제인들이 우려하고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고환율 시대를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투자 요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질서 변화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주인보 정권이라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 하나를 붙잡아서 왜곡시키고 탈탈 털어서 본질을 망가뜨리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 소고기 협상에 있고 한미 FTA 반대에 있고 무슨 수많은 그런 우리 국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사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또다시 이런 부분을 거꾸로 써서 본인들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을 실제는 포장을 감추고 어떤 하나만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저는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이나 여론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농축산물이 실제 국가 경제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GDP 생산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것이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그런 가격에서 또 그것이 수출이 확대돼서 피해보는 실제 농민 수도 전체에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을 여론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지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만큼 이를 제대로 설득하고 대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없는 것을 부풀려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고꾸라지고 광우병 걸린다고 그렇게 악선전을 해놓더니 지금은 이거를 싹 숨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과 같은 겁니다. 딸기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은 사과고 홍성엔 딸기가 유명합니다. 홍성에 요즘 골드베리는 딸기는 딸기 한 알이 비싼 거는 4,000~5,000 원도 합니다. 동남아 수출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 수입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98%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TA 통해서 개방하면서도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고기는 30개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검역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사실상 막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8단계의 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근데 이거를 US 데스크 설치해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해놓고 우리는 한치도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는 게 없다. 근데 아까 사과는 지금도 개방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검역 절차를 통해서 막아왔는데 그 검역자를 US 데스크, 미국 특별조를 좋아해요. 그런 검역, 팀을 만들어서 빨리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2~3년 안에 수입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산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등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만생종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산 수기가 2~3년에 또 밀려든다. 그럼 우리도 대책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추고만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금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견제받지 않고 하나의 권력,
국민들이 뽑아줬다는, 그래서 의회를 다수당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권력으로 입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는 이런 하나의 권력, 그걸 아까 나경원은 일당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 등을 우리가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몸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대한민국을 기본부터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 걱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요즘 지방의원님들 나오셔서 1인 릴레이 거리투쟁도 합니다. 저는 또 국회 앞에서 어제 천막 릴레이 농성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항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러는 겁니다. 아까 사법부, 저도 정말 8대 악법, 5개 사법장악 악법, 그리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3대 입틀만법 설명하려고 저도 우리 보좌진이 그냥 밤새서 써주는 원고도 있지만 아까 나 의원이 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지금 국민들께서 그거 사과 안 하는데 좀 사과 좀 하고 끝나지. 우리 사과할 수 있어요. 계엄 잘못됐다고 사과할 수 있다니까요. 계엄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사과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저들이 만드는 그 프레임에 가면 그저 우리를 짓밟아 놓고 일당 독재. 아까 누가 범죄를 넣으려면 이 범죄자가 그냥 사법부에서 지금 5개 재판에서 진행 중인 거, 이걸 없애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사법제도는 2개 축 아니겠습니까? 수사해서 재판에 올리는 거, 그리고 재판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경찰과 공수처와 검찰이 있었다면 그것을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뺏었잖아요. 내년에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무슨 기소만 하는 그런 담당, 무슨 청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데 재판이라도 진행돼야 되는데 재판부를 바꿔버린다 이거야. 그게 헌법에서 보장된 사법부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법원장들이,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우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렇게 좀 누그러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제든지 독버섯은 칼날은 나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아까 무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민주당이 막 악법 만들고 폭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겨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저항도 하고 국민의 힘이 가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겼어. 그러면 어떡하게?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우리 또 국민들이 8대 악법, 그거 악법 아니야, 개혁법이야, 다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내년 선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년 선거 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헌정 질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 소위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주권 시대인데 그 주권은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 제가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그런 질서를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독재는 더욱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여기 입후보자도 있고 관심이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합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과 함께 제가 지방선거 총괄선거 기획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이기는 선거를 하느냐, 당원들이 뜻이 존중이 돼서 그런 존중해서 좋은 후보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공정하게 뽑느냐는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저는 다 내려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충남 도당위원장이고 홍성예산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의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틀을 만드는 곳에 제 온 정성을 쏟을 겁니다. 중앙당에서도 만들고 도당에서도 그의 중앙당 만든 범위 내에서 틀을 만들고 또 도당의 틀 내에서 우리 홍성예산, 홍성 당협의 기준을 만들 때 저는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 어떤 아무리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시더라도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부법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이 내년 지방선거는 어찌됐든 이기기 위한 선거를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고, 경쟁은 어떻게 된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당원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과 국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민심을 반영한 비율이 당원 단계에 지금 5대5인데 이것을 총괄선거 기획단에서 7대3으로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안을 만들어놨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오늘 아침자 신문까지는 그러면 5대5를 하는데 20%를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서 역선택이 일부 좀 걸러진 민심을 반영하는 쪽에 대안도 좀 하고, 하여튼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 지도부와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당원들의 표심은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많은 입 후보자들이 당원 배가 운동을 벌였고,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할 때 홍성 예산 책임당원, 소위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책임당원이 한 5,000명 안팎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원배가 운동을 해서 우리 기준,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께서 내가 이렇게 당을 확장했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요구해서 내가 배가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당협을 통해서 도당에 제출된 숫자가 당비를 내는 기준으로 예산이 10,000명 좀 넘었고 홍성도 10,000명 가까이 돼서 20,000명 정도가 앞으로 당비를 내는 것으로 책임당원이 확장되도록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임당원을 배가한 그런 확장된 분들의 뭐 주민등록도 들어가야 되고 번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뭐 계좌번호 들어갈 때도 있고 핸드폰 번호가 또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 이렇게 내가 10명 확장했다 그러는데 10명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 3개월을 내야 당비를 3개월 내에 책임당원이 인정이 되는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해보니 한 13,000명 안팎, 지금 신청한 기준으로 하면 13,000명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일반 당원도 지금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가 홍성예산 다 합해서 4만 명 정도 해서 지금 당세가 많이 확장됐다. 이 또한 우리 여기 다 함께 노력하신 분입니다. 크게 한번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런 당원들 뜻, 또 당원이 아닌 국민들 뜻, 혹시 선거인단이 만들어지면 선거인단 뜻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공정하게 그래서 서로 패자도 승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렇게 당원동지들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예산 얘기를 좀 하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성과 예산이 지금 인구가 각각 홍성이 10만, 예산이 8만 명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도 지방이 많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도 조금 줄었다가 조금 늘은 데도 있고 해서 한 18만 명 정도가 지금 서로 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18명의 도시가 충남 수부도시로서 내포 신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어르신들 인구가 계속 줄어든 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교육기관 또 의료기관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홍성과 예산과 홍성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시지만 김석환 군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용록 군수 또 예산은 우리 황선봉 군수님으로부터 최재우 군수까지 많이 노력들을 하셔서 제가 볼 때도 다른 어떤 지방 도시보다도 우리 홍성 예산 홍성은 상당히 그런 지방 소멸을 좀 극복하고 생활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고속전철 등을 통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제가 확신을 갈수록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해야 되고 축제도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어쩌저쩌고 많은 부분을 합니다.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따와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올해 예결산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양 두 개 군수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도의원분들 지방 군의원분들도 이게 정부 예산은 요즘은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20% 안팎이기 때문에 낮아서 국비, 도비, 군비가 이 소위 매칭이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만이라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예산이 따와도 물러나고 물품이 되고 또 예산을 딸 수 있는 기획이 안 됩니다. 예산은 그냥 달라고 국회의원이 가서 뭐 힘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달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줄 수밖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다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사실 아까 나경원은 전노비에서 7천원인데 많이 따왔습니다. 8,900억, 2,700, 7,800억 이렇게 따와서 지금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출발을 못했거나 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의정보고에 잘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그래도 이거 우리 동네 것 아니잖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벌 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때 어떤 자연환경 시설과 그 주거 정주 역할을 강화해야 될 때 해야 우리 기촌 인구도 있고 기능 인구도 있고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한다. 홍성의 홍보통 같은 데에서는 이미 홍성 청년들이 이곳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은 작지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예산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예산시장이나 지금 저 홍성의 파티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지금 올해 뭐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예당 저수의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계속 예당과 그 타워와 그리고 뭐 수덕사와 여러 가지 거점들 홍성의 서부의 그런 관광단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산불난데 골프장 만들어지죠. 모여서 사람들이 홍성 예산 홍성에 거기 가보면 먹을 거 있고 멋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숙박하러 가보면 좀 힐링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력을 투할 것이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 중 지금 1년 반 좀 넘어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고 4년 동안 제가 우리 홍성 예산에서 저한테 미션 끊임없이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뭐 나연한테 아까 어떻게 아침 저녁 출퇴근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정치를 뭐 많이 떨어져 봤지만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딱 소신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현장에 가봐야 이게 새로운 솔루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 가보지 않고, 그게 아무리 무슨 뭐 똑똑하고 고관대적이라도 현장 가지 않는 리더십, 행정과 정치인 인정 안 합니다.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저는 홍성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 현장에 있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 게 그냥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저를 깨우쳐주고 주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는 민원의 날이라는 것을 뭐 더 자주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꼭 이날은 강승규를 가서 어떻게든지 만나서 뭔 얘기든지 가서 쏟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민원회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원회를 다 합니다. 거의. 하지만 강승규는 하여튼 다른 국회의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홍성에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예산은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시면 강승규 멱살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너 이거 왜 약속했는데 안 들었어? 그리고 왜 답도 없어? 라고 다그쳐도 좋으니까 오세요. 그게 제가 현장을 매번 남장리도 가고 오갈리도 가고 뭐 다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우리 홍성 사무실, 예산 사무실 모여서 현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답도 찾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답 찾은 것에서 가장 큰 답 중에 하나가 사실 내포에서 저 표도 많이 못 얻었습니다. 6대4로 졌습니다. 그런데 내포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포 갔더니 어느 주민이 그래요. 아, 우리는 똑같은 말이야. 신도시고 저 지역 난방 쓰는데 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난방료를 쓰느냐 해서 난방료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가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인 줄 알고 지역난방공사 막 당선되자마자 찾아왔더니 거기는 아니고 내포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하튼 이유는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슨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폐 연료를 쓰려고 하다가 LNG로 바뀌니까 비용이 늘어져가지고 그래. 그래도 그동안 받은 것이 최고의 단위 가격이었는데 1년 동안 노력하고 여기 저 이정윤 의원도 막 그냥 저 이정윤 의원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막 다구치고 본인도 뛰어다니고 해서 결국 얼마 인하했죠? 9.9% 인하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작은 것 같지만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일한 답입니다. 저하고 와서 해결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10건 들으면 한 4건은 해결하고요. 2-3건 정도는 계속 그냥 조금 계속 왔다 갔다 막 싸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행정을 제가 민원이라는 제도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찾아오시는 것이 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올해 연초까지 제가 각각 홍성과 예산과 홍성의 마을이 한 390개, 370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700개 되잖아요. 700개 마을이 되잖아요. 거기를 한번 사그리 그냥 돌려고 그랬는데 계엄나고 탄핵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 제가 1월 6일 정도부터 7일부터 시작해서 구정전까지 한번 목표를 세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국회가 또 본회의가 또 열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갈 때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안 되는지, 이 우리 집만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제 제가 마을총회 평산마을 어디죠? 무슨 일이죠? 홍성에 어디게? 예? 결성의 평산마을을 갔더니 50가구 정도 35가구 정도 되는데 원주민은 15가구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가구는 이미 기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에 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투자 못하겠지만 하여튼 가서 제가 좀 듣고 앞으로 남은 2년 넘게 남는 의정 활동 동안 제가 충실히 반영한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당무 현안 보고를 이렇게 대략 맡기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의정 보고서에 많이 좀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 의정 보고서는 실제 각 가정마다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면은 많은 부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의 이장님 등에게는 우편 발송을 좀 하고, 제가 마을 돌아다닐 때, 그리고 우리 시군 의원님들하고 같이 도군 구운도 의원님하고 같이 마을 현장에 가서 주민들 찾아뵈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연말 바쁘신 시간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홍성 예산에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다. 정말 천안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그 투쟁에 나갔던 그 열정으로 앞으로도 지켜낸다는 열정을 가져주시면 저도 분골 쇄신하면서 국민의힘과 우리 홍성 예산 홍성 주민과 함께 다운동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는 인사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큰절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 일동 큰절.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기소개를 하실 텐데요. 저희 2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도당 여성위원장 예산방역 미래세대 위원장 박상선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강승규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5,669억 원을 확보하셔서 내년 예산을 정말 우리 민생을 위해서 따뜻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승규 의원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으로서 또 충남도 여성 당원들을 이끌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또 국민의힘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다시요. 국민의힘 충남도당 예산 홍성 강승규 나경원 예산 홍성 8점 당원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정 후보자님들께서는요, 20초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에서 태어나서 군대 생활 30개월 이에 예산을 떨어가 본 적이 없는 신토부리 농사꾼 정세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예산군 2선거구 노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덕산향교 전교를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 노노라는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노노 안연편 17장에 개정자와의 말씀 중에 정자가 정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치하는 자는 밝아야 된다. 저는 장례식장 운영하고 있으면서 강승규 국회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으로 비롯해서 총선과 대선에 참가하면서 정치의 꿈을 꾸었습니다. 당원 여러분, 민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 들리십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봉사하는 실천 중심의 일꾼으로서
김현숙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산 홍성의 바램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한불성으로 오직 붉은 새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산군수 출마 준비 중인 구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22년간 의정활동과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예산을 지방시대 선도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군수를 준비하고 있는 장병일입니다. 저는 예산 토박이로서 현재 경남 남해에서 호텔업 등을 경영하고 있지만 제 고향 예산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강승규 의원님의 정책과 비전을 거울로 삼아 예산 발전에 집중할 것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이선거구 도의원 주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산은 무한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삽교 역사를 비롯해서 충남방적 예산시장, 덕산온천, 그린바이오 산단, 덕삽교 개발사업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민과 함께 예산군이 발전되는 그러한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예산군 라지역구의 덕산, 고덕, 봉산의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김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이 아닌 단결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흩어지면 약해지고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한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 큰 사랑을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직 예산군을 더 새롭게 우리 국민을 더 행복하기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 장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면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당협 청년위원장 황두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용기와 도전, 젊은 정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다짐으로, 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래입니다. 예산 홍성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 7, 8대 의원을 하면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술시장 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중수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우리 강승규 의원님과 함께 더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솔 신양 광시지역 군군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과 함께 우리 군민이 편안한 예산으로 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산, 봉산, 고덕, 신암, 나성구 지역구를 둔 의원 김영진입니다. 우리 2026년도 지방선거 압수를 해달라는 뜻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김태금은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는 공약이라 생각하고 1000톤의 생각보다 1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현장을 항상 찾고 답을 찾으러 열심히 뛰고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6.3 지방선거 예산군 제2선거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인 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달수입니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덕산, 봉산, 고덕, 신암의 군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원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당원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도 예산홍성 자랑인 우리 큰일군이신 강승규 국회의원님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강승규 의원님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자, 첫째, 저는 소통. 둘째, 공정. 셋째, 혁신을 이 당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린 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의 흥망 허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